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111입니다. 무슨 데입니까? 네, 1월 11일 월요일 대박 플러스 시즌3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의 양경석 멘토 인사드립니다. 월요일마다 이 시간이 되면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본방 사수하시는 분들이 한 주간의 지수의 향배를 예측을 하면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짜드리고, 특별히 파생상품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석이조 한방에 주식도 바라보는 해안을 키우고 또 파생상품에 대응하는 완벽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30년의 노하우를 가진 양경석 멘토 인사드립니다. 시장이 안 좋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전체 시장을 조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지난주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전주 12월 말에서부터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가 넘겨서서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배당 투자 이후에 주식의 향배가 기관 투자가의 프로그램 매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글로벌 마켓 환경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상당히 뒤로 후퇴할 수 있는 조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시 30년의 노하우는 대단한 노하우입니다. 시장에서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그대로 적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지침을 세워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신 분들이 대박이 나는, 역시 대박 플러스 시즌3에서 월요일 이 시간은 대박을 내는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명쾌한 예측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시장의 효율적인지, 또 시장의 점검과 아울러서 중요하게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죠? 목요일. 옵션 만기입니다. 1월말 옵션 만기입니다. 만기가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옵션 만기와 더불어서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급락에 이어서 1900선이 종합지수가 종가상으로 무너진 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22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다우를 비롯해가지고 나스닥 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주간 단위로 5%에 해당하는 상당히 강력한 하락을 구사를 했고, 특별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의 급락 과정이 오늘도 또 연출이 되면서 아시아권의 금융 불안을 유발을 했습니다. 특별히 환율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화 강세와 더불어서 중국의 위안화 절하 분위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타 신흥국들의 환율이 요동을 치는 현상. 그래서 5년 6개월 만에 우리 한국의 달러 환율도 원화 환율이 1210원까지 솟구치면서 굉장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참 환율도 그렇고 경제 환경이 연초에 들어서 굉장히 암울하게 아시아권의 급변동, 또 유로존의 주가 하락, 미국의 연속적인 1월 소위 말해서 1월 효과가 오히려 완전히 매물을 불러오는, 그다음에 또 3월 위기설이 또 등장을 하죠.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앞으로 또 한다 그러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확하게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글로벌 마켓의 경제에 소위 말해서 매크로적인 측면도 다 분석에 집어넣어서 주가의 향배를 예측하는 양경석 멘토의 멘토링을 받으시면 이 시간에 본방을 사수하시는 분들이 답을 얻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자, 어느 누군가는 주식이 떨어질 때에 쾌재를 부르고요. 어떤 누군가는 주식이 올라갈 때 쾌재를 부릅니다. 자, 정말 선수들은 주가가 어떤 변동이 크게 나타날 때에 먹을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문 투자자들, 소위 전략가들은 변동이 큰 시장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클수록 또 수익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변동이 큰 시장에서는 전략가들,
전문가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은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식은 그 원사이드 게임이죠. 일방적으로 주식이 올라야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돼 있는데 지금 이러한 장에서도 코스피는 굉장히 힘들지만 종목별로는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제약주, 바이오 쪽에 또 가벼운 종목들이 뭐 많이 올라가는 오늘 좀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정리를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이슈. 중요한 이번 주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이 될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이 과연 미국 시장에 얼마나 반영을 시켰고 지난주까지 좀 떨어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단기적으로 또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경기 둔화 우려감인데요. 자, 위안화의 평가 절하와 더불어 가지고 중국의 주가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기 낙폭이 오늘도 4%가 하락을 했습니다.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단기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좀 빠졌다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등장을 좀 또 합니다. 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지금 유럽 시장이 이제 그 줄을 바꿔서 지난주에 급락을 했어. 또 미국 시장도 급락을 한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유럽 시장이 좀 전에 출발을 했는데 좀 강세, 그러니까 반등 분위기로 좀 출발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0.7% 상승 좀 나오고요. 자,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서 이번 주에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요 시가총액 주요 종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주요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전 업종으로 일단 지표를 한번 보면요. 종합지수가 1.1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2.78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1894포인트로 끝났는데 대형주가 1.14%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음식료 그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합지수보다 많이 빠진 업종은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제약, 의약품이 2%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철강금속이 2.4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1.78%를 하락을 했고요. 운수장비는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상승한 업종, 운수장비와 건설. 자, 많이 하락한 업종, 철강, 그 다음에 전기전자,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증권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제가 증권을 보면 2.9%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오늘 업종별로 등락이 싹 엇갈렸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의약품의 대표 한미약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철강금속의 대표 포스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의 대표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기가스업의 대표 오른 거, 운수장비, 오른 업종, 올라간 업종, 오늘 1%가 넘게 종합주가 떨어졌는데 올라간 업종, 운수장비 업종의 대표 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기가스의 대표 한국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증권의 대표 떨어진 쪽 보시면 증권, 은행 뭐 이렇게 보면 증권주는 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시장산업이기 때문에 물론 삼성증권 또 이렇게 시가총액으로 한국투자증권 따질 수 있겠지만 그냥 다 업종으로 그냥 다 묶어서 보면 됩니다. 증권업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종목들을 압축해서 보면서 제가 중요한 점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순위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경기 관련주의 대표, 소위 말해서 경기에 완전하게, 소위 말해서 경기에 아주 연동되어 있는 대표 경기 주식은 철강산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4, 5년 전에 포스코가 50만 원이 넘게 움직였을 때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였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서 몇 년 지난 후에 포스코가 지금 시가총액이 몇이냐면요. 19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16만 1,500원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역경기 장세. 경기 관련주가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몇 년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포스코가 점점점 밀려나가지고 시가총액이 지금 19위까지 가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1위 한번 봅시다.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69조 6,800억입니다. 역시 부동의 1인데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10만 원대로 쳐지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 자, 그런데 2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조 위에서 현대차가 2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전력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2조, 그 다음에 현대차가 30조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당분간 시가총액 2위는 한국전력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종목입니다. 특별히 기관 투자가들이나 자문업 쪽에서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국전력은 앞으로 한국 주식들 중에서 시가총액 2위의 부동의 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전력은 수익가치나 배당 투자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동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면에서 대형주 내에서 상당히 물론 무겁습니다.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그러나 뮤추얼 펀드라든가 외국계 자금이라든가 국내 주식들 중에서 약간 장기성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한국전력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올해 한국전력은 제가 보건대 올해 43,000원 밑으로 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만 원대에서는 굉장히 아주 저가 메리트가 아직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향후 한 3년 정도라고 본다면 다른 어떤 주가 수익률에 비해서 투자 가치가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그 안정적인 주식으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별히 역경기 장세가 앞으로 2, 3년 동안 더 전 세계 글로벌 마켓이라든가 또는 한국 경제에 앞으로 나가는 방향들을 봤을 때 역경기 장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매력도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가총액 10위 내에 그룹주들로서는 삼성전자와 4위에 삼성물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주가 세 종목이 시가총액 10위 내에 들어있고요. 자, 이 얘기는 지수 영향도가 삼성그룹이 아직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현대그룹은 현대차와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이렇게 있고 바로 10위권 밖으로 이제 기아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6인데 현대그룹의 영향력은 2위로 약간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대단한 변화가 작년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시가총액 5위로 올라왔고, 자, 그 다음에 LG화학 7위에 랭크하고 있는데 LG그룹에서 LG화학이 대표주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으로. 자,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LG그룹 전체를 통틀어서 수익가치와 미래가치를 통틀어서 가장 높게 점수를 주는 회사가 어느 회사다라는 겁니까? LG화학입니다. 특별히 화학 부분도 있지만 2차전지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앞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LG화학도 눈여겨봐야 될 주식이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그 모터쇼에서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삼성 SDI가 이번에 배터리 하나로 600km를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배터리를 지금 선보여서 앞으로 2차전지 시장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흐름도 하나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조금 가지셔야 될 사안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SK그룹에서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도체의 대표라고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종목이 오늘 3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좀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원이
깨져서 오늘 3.54%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삼성전자와 아울러서 이 SK 하이닉스, 전기전자, 반도체 영역 이쪽은 앞으로 좀 주가가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철강 이런 쪽도 오늘 조선, 기계 이런 쪽도 경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단기 낙폭이 과대하면 반발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산업의 흐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나 지금 조금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센스 있게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는 지침을 정하는 그룹들의 사인을 이렇게 좀 보면 역시 중소형주가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가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대형주가 뭐 올라와도 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 소위 스몰캡에서 올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유력한 산업군 역시 바이오시밀러라든가 그다음에 제약 관련된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쪽에 일단 타겟 1순위가 일단 떠오르고 있는 걸로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이고요. 그 이제 또 IT와 접목돼 가지고 가는 쪽은 2차 전지 시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산업의 흐름에서 이제 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을 읽어가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목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투자 주체별로 오늘 중요한 변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자, 현물의 매수 매도 주체와 선물의 매수 매도 주체를 볼 텐데요. 자, 현물 시장에서 주식에서 오늘 매수를 보인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투신과 그다음에 사모펀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인데 투신 같은 경우는 780억에 달하는 현물 매수뿐만이 아니라 선물도 강력한 매수를 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1.3% 이상 하락을 하는 선물이 230.40이 저점인데 아침에 급락하는 상황에서부터 투신권에서는 선물 매수 관점을 유지를 했고요. 후반전으로 가면서도 주식 매수의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선물 동시 매수를 보인 기관이 투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매도 주체는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굉장히 강력한 매도를 구사를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현물 1,000억 매도, 그 다음에 선물 1,400억 매도입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내용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4,000억이 넘게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후반전에 종반전에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3,000억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라든가 아시아권의 시장이 지난주에 급락한 현상과 더불어서 1900선이 무너지게 되니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의 영역도 의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요. 선물 매도 강도도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 강력한 매도를 구사를 했었는데 오늘 매도는 2,000억을 넘어가지 않게 조금 끝판에 들어오면서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월요일 시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조정 영역을 한 7% 정도로 잡는데 월 단위로 봤을 때 1월 달에 지금 미국 시장이 7%가 넘게 지금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이 나올 만한 지역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열려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이번 주는 조금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더불어서 코스피 200의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해드릴 텐데요. 자, 주봉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지난주에도 적중을 했죠. 역시 30여 년의 굉장한 노하우를 가진 양영석 멘토의 분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이런 급락장 또 이런 장에서
아낌없이 맞아떨어지는, 참 이대로 투자하신 분들 정말 대박입니다. 이게 지금 파생 상품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돈 드리는 겁니다. 돈. 엄청난 대박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분석 하나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서울경제 대박 플러스 시즌3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 리뷰 한번 보세요. 예. 지지난주에 그 서울경제 들어오시면 방송이 다시 보기를 다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검증하시고 양영선 멘토가 얼마나 명쾌하게 정확하게 시장을 추적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왔는지 30년의 노하우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많이 빠졌습니다. 주봉이 이게 제가 말씀드린 1900선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1900선을 하회할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좀 둬야 된다. 또 파생 상품의 운용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왔어요. 1900선이 깨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주봉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주봉을 보시면 그 전에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월봉 이렇습니다. 월봉. 제가 이 월봉을 왜 보여드리냐? 이상한 데가 한 군데 걸리죠, 그죠? 뭔 선이 하나 있죠, 그죠? 네, 이런 선의 반응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이게 뭐냐? 소위 말해서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주가가 지금 뭐 바닥을 찍고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바닥을 찍는 게 주가가 나 바닥입니다라고 찍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딜지 몰라요. 모르는데 대형주들이나 또는 어떤 심리적으로 반응을 하는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대가 여기 보시면 작년에 급락 과정에서 나타났던 소위 말해서 9월 달에 8월 달에 급락을 했었고요. 9월 달에 꼬리를 달았죠. 그런데 그 지역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 얘기 뭔 얘기입니까? 종합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880선 이 정도면 이제 분할 매수를 조금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려봐도 될 만한 때다. 이 타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이 월봉이 1월달 월봉 사이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은, 월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2달에 걸쳐서 빠지는 겁니다. 12월 달에 빠졌고 1월 달에 빠졌기 때문에 이 폭을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는 다우 지수나 나스닥의 월봉을 보시면 1월 달 월봉이 장대 목은 이만하게 나옵니다. 크게.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전달 11월 달도 안 좋았고 12월 달도 안 좋았고 1월 달 3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의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못지않게 빠진 건데 그것을 우리는 한 두 번에 나눠서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빠져서 급락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도 급락이죠. 뭐 1월 달에도 그죠? 이 정도 급락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 상대적으로 보면 그보다 좀 덜한 중국하고 또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안 빠지고 있었어요. 얘네들이요. 그래가지고 그게 1월 달에 한꺼번에 지금 반영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인데 이걸 갖다 주봉으로 딱 보면 이렇습니다. 주봉 볼린저 밴드가 여기 위치하고 있잖아요. 몇 프로 확률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강의를 통해서 넉넉히 말씀드렸는데 네, 96%의 확률 구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단기 반등은 좀 노릴만 하죠. 그죠? 자, 그래서 하락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지는 않다. 먼저, 소위 말해서, 열십자, 도지 형태 정도, 내지는 양봉 도지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격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격을 이용한 단기 매매가 좀 가능한 영역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일봉 이격이, 보통 이격, 따질 때, 약한 중심 라인에서 12 이상 가면은 굉장히 많이 밀리는 건데 지금 한 10 정도가 조금 안 됩니다.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하락 과정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으나 단기 반등을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는 점은 요 시계바퀴를 앞으로 쭉 돌려서 여기까지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기 걸렸던 라인이 있죠. 걸렸던 라인. 주가가 반응했던 라인, 요것이 뭐냐면 변동의 포인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종합지수가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1880선은 비교적 지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으로는 230을 축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1% 영역 정도까지는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에 일단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는가? 이번 주는 주식으로 보실 때는 낙폭 가대주의 분할 매수를 한번 볼만한 시점이고요. 기술적인 매매로. 그 다음에 대형주의 낙폭이 지수가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지수에 관련된 애들이 나옵니다. 오늘 현대차가 14만 원대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 이번 주에 잘 안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낙폭이 과대했던 거 있잖아요. 건설주 같은 경우 낙폭이 과대했었거든요. 그냥 팡 튕겨서 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면 이제 순환매로, 대형주 중에서도 순환매로 짧게 반등 나오는 것들이 한 번씩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점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래 가치까지 보고 투자하신다면, 저는 2차전지 시장에 대형주 중에서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30만 원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고요. 삼성 SDI도 앞으로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 좀 포커스 맞추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익 가치가 이제 수익 가치를 보거나 성장 가치로 봤을 때의 스몰캡 중에서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이제는 선취매를 조금 해볼 만한 분할 매수를 시작할 만한 단계는 되었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옵션 만기입니다. 파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베이시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를 염려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 200이 사정없이 대형주들이 많이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파생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보건대 245 선물로 245.6에서 물렸던 세력들, 예를 들면 이제 오버 배팅이 좀 들어갔던, 비중을 좀 많이 매수했던 그 마진콜이 거의 단기 마진콜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또 털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됐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베이시스가 그렇게 크게 나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베이스를 악화시킨 원인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일조를 했는데 선물 매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매도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조금 지난주로 약간 지나가고 이번 주도 역시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들이 선물을 뭐 강력하게 매수하진 않겠지만 매도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이 틈에 기관들의 반격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을 일단 봅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의 반등 포인트에 조금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에 대해서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옵션 만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만기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날짜가, 네,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입니다. 오늘 월요일 지났을까? 화, 수, 목,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는데 보십시오. 지금 230 등가 라인에서, 225,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 급락할 때에 심리가 급격하게 움직인다 그랬죠. 심리가 급격하게 움직이는데 잠깐 접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프리미엄 갑자기 붙었던 외가가 갑자기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걸 노림수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품매도가 오늘도 먹혀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급락했다가 외가 매도를 때린 부분들은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냐? 만기 주간이지 않습니까? 만기 주간이니까 양쪽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매수 타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 237 위상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235 라인이라든가 콜 외가, 그 다음에 225 이것은 아주 이런 정도는 타겟이 좀 될 겁니다. 매도 타겟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사를 하시되 지금은 매도도 이제는 칸을 옮겨가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3일 동안에. 그래서 급변동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약간의, 코스피 200에 230 지지 쪽에 포인트를 조금 두시는 게 전략적으로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좀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잠시 후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옵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옵션 지난주 2주 동안 옵션 심도 있게 이제 들어가서 옵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옵션 설명을 드리지만 물론 파생 상품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더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이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참 재밌는 부분들도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옵션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심도 있게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옵션의 가격. 자, 옵션 가격인데요. 옵션 가격은, 이제 행사 가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제 관계에 따라서, 이제 결제에 따라가지고, 등가, 내가, 외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 등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가격이라는 것은, 자, 이게 두 가지를 따집니다. 뭘 따지냐면, 행사가, 요 X라고 표시한 것을 보통, 행사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ST라고 표시한 게 있는데, 요거는 기초자산 가격입니다. 기초자산. 소위 말해서, 코스피 200, 요걸로 결제를 하니까 얘가 기초자산 코스피 200이 되고요. 얘는 X라고 표시한 애는 이제 행사가를 얘기합니다. 등가격은 뭐냐? 자, 이 등가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t the moment 하면은, 행사 가격하고, 기초자산 가격하고, 이제 같은 가격 라인. 근데 여기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이렇게 유사하게, 또 꼭 저스트로 뭐 0.01까지 딱 맞춰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은 비슷한 가격들이 됐을 때 이제 이것을 등가격, 기초자산 가격하고 행사 가격하고 같아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옵션을 제가 이런 옵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이 오늘 시세가 있기 전에 금요일 날 시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코스피 200이 233.68이니까 요게 2.5 단계로 되거든요. 한 칸이 행사가, 여기 행사가격입니다. 행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행사가. 자, 옵션 시세표 보는 법도 여기서 이제 좀 익히시면 더 좋습니다. 자, 옵션 잔존일은 4일 남았고요. 선물은 233.80입니다. 가격은 선물 따라서 움직일지 모르지만 결제는 뭘로 해요? 자, 코스피 200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스피 200이 딱 되는데 233.68이니까 2.5로 가격쓸 때 이렇게 파란색, 좀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232.5가 제일 근사한 가격이죠? 요것을 등가 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등가 라인으로. 요게 이제 등가 라인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233.68이다. 그래서 행사 가격과 기초자산 가격이 같이 만나는 지역, 똑같아지는 지역, 그게 뭐다? 그게 등가가 되겠습니다. 등가격이다 이거예요. 등가격. 자, 요게 등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가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넷가격. 자, 넷가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넷가격.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요거 보시면 정반대로 돼 있죠. 정반대로. 자, 기초 자산 가격보다 행사 가격이 낮은 거. 행사 가격이 더 낮습니다. 콜옵션에서. 요것이 넷 가격입니다. 이 넷 가격은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행사할 수 있는 옵션 행사 가격.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넷 가격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가보다 낮죠? 자, 등가를 기준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서 보시면 등가를 기준으로 행사 가격 이렇게 있고요. 자, 왼쪽에 콜옵션이 보통 위치를 하고 오른쪽에 풋옵션이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러면 시세표 전반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 열십자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열십자로 딱 봐서 등가격 아래에 있는 것들, 요것이 전부 다 내가가 되겠습니다. 내가격 옵션, 내가. 행사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자, 코스피 200이 여기서 끝났다? 내가 230을 주고 샀는데, 230짜리를 샀는데, 233에 끝났다. 3.68에 끝났다. 그러면 3.68 가격으로 내가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30짜리다 그러면. 자, 그 끝난 가격, 코스피 200, 기초자산 가격에서 내 행사 가격을 빼준 그 차액만큼이 옵션의 가격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이러면 등가를 기준으로 행사 가격이 기초 자산 가격보다 낮아 있는 애들, 요걸 전부 다 콜옵션의 내가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내가격 설명 끝났습니다. 자, 콜옵션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사 가격보다, 기초 자산 가격보다 행사 가격이 높이 있는 애, 그거는 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빵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느 영역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등가, 이게 기초자산 가격 위에 있는 것들. 여기는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행사를 못합니다. 행사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마지막 판에 여기서 딱 코스피 200이 여기서 딱 끝났다 그러면 이만큼은 전부 다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빵 되는 거죠. 네, 빵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콜 외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콜 내가를 받고 콜 외가를 받습니다. 등가 기준으로. 그러면 프리미엄을 한번 볼게요. 프리미엄을.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옵션 가격이 오늘 시세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금요일날 종가로 봤을 때 등가가 약 한 2.45, 뭐, 이게 이제 23, 2.5니까, 요거 뭐, 1 정도를 빼줘야 되겠죠. 1.18 정도를 빼면은, 뭐, 1.5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원래 보통, 마지막, 종반전에 등가가 보통 1에서 1.5 사이로 보통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면 프리미엄이 더 붙고, 떨어지면 프리미엄이 확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시간가치 있죠. 시간가치가 1.27입니다. 내재가치, 요 2.45에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옵션의 가격을 계산할 때, 요 2.45에서 요 시간가치만을 빼주면, 그게 내재가치가 되겠습니다. 내재가치. 원래 얼마 가격이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내재가치가. 자, 이렇게 보시면, 외가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죠. 그죠? 자, 이게 떨어집니다. 자, 내가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그죠? 행사 가격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은 내 가격은. 깊은 내 가격은 다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깊은 내 가격은 코스피 200 상승률만큼 떨어지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개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옵션에 민감돼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주 먼 외가들 있죠? 깊은 외가들. 이렇게. 이거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33.68인데, 코스피 200이. 이게 지금 3일 만에 260까지 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폭등해가지고 지금 몇 프로 올라요? 뭐 한 10% 이상 종합지수가 올라가야 돼. 10% 올라가면 한 200포인트 올라가는 거죠. 한 200포인트가 그냥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거의 없죠, 거의.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도 얘네들 못 움직입니다. 거의 빵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옵션 투자할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 외가, 아주 먼 외가를 갖다가 시간도 얼마 없는데,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빵입니다. 빵 되는 겁니다. 특히나 옵션을 매수할 때는 거기까지 내가 행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꼭 점검을 해서 예상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보고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선 자산에 대한 운영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모한 그 옵션을 갖다가 매수를 할 때 매도자한테 거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그냥 딱 매도 때려놓고 그냥 그다음에 행사 못 하거든, 이거. 그러니까 빵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옵션에서는. 특히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콜 옵션에 대해서 등가, 그 다음에 내가, 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풋옵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옵션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제 풋옵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풋옵션의 등가는 똑같고, 자,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자, 기초자산 가격보다 기초자산 가격보다 높은 게 풋옵션의 내 가격 옵션이 되겠고, 반대로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가격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적은 경우가 외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풋옵션은 하락 방향으로, 옵션의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자,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 한 번 더 등가,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사 가격 이렇게 있고, 콜 옵션, 풋 옵션. 자, 요 영역이, 자, 콜 내가라고 했고요. 콜 옵션 내가라고 했고, 자, 요 영역이 콜 외가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풋 옵션은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높아 있는 경우가 이제 이게 내가가 되겠습니다. 풋 내가. 풋 내가가 되겠죠. 풋 옵션 내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풋 옵션 외가 영역이 되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힘에 의해서 밀려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칼같이 떨어질 때가 급락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장처럼. 그랬을 때의 함정이 뭐냐, 함정이 뭐냐. 떨어지니까 깊은 외가 가격들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실현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 잘 따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급락한다 그래가지고 터무니없이 하락할 가능성에다가 배팅하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한 매수 영역이 됩니다. 이거 빵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빵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3일 동안에 급락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근데 프리미엄이 지금 굉장히 짱짱하게 붙어있죠, 이런 것들. 이게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떤 경우에 생각지 못한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프리미엄이 확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많이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매매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어쨌든 간에 여기가 풋 내가, 그 다음에 여기가 풋 외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걸 보시면, 자, 보세요. 시간 가치와 가격이 같아 있는 애들 있죠. 풋옵션 중에. 이렇게. 요게 뭡니까? 여기도 콜옵션 외가. 시간 가치와 현재 가격이 똑같아 있는 애들이 뭡니까? 시간 가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가치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못 갔는데. 외가라는 얘기입니다. 외가. 그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구성을 하는데, 옵션의 가격은, 가치는 내재 가치하고 시간 가치로 구성이 됩니다. 자, 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하고 이제 시간 가치로 플러스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옵션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콜 옵션만 예를 들어서, 가치를 제가 따져 드리는데, 여기가 이제 등가가 되겠고요. 자, 이쪽에 외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외가 가격은 이제 굉장히 낮죠. 그죠? 낮은데 이제 여기 기초물의 가격이 여기 이제 내가가 되고 내가, 등가, 외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가격이 높죠. 그죠? 옵션의 가격은. 그런데 요 가격이 포함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옵션의 가격에는 등가는 똑같죠. 그죠? 등가가 똑같습니다. 이제 기초자산 가격하고 행사 가격하고. 근데 이제 요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내가로 들어갈수록 가격이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포함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게 아니고 이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인데 아까 외가 있죠. 외가는 뭐만 존재합니까? 외가는 시간 가치만 존재를 하죠. 그죠? 시간 가치만. 외가는 시간 가치만 존재하죠. 풋옵션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으로 그리면. 자, 근데 콜옵션만 예를 들어서 이게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내재 가치하고 시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옵션의 가격은. 이 가격이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가 합쳐져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2월물 옵션입니다. 제가 2월물을 일부러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제 1월물은 이번 주에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2월물도 지금 거래가 막 되고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거래가 이제 2월물이 되죠. 잠존일을 보면 32일이 됩니다. 보니까 2월 둘째 주 목요일이, 우리 설날, 연휴 다음으로 되더라고. 바로 수요일까지가 연휴고 바로 옵션 2월물이 끝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될 텐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233. 코스피 200이 233.68입니다. 68인데 자, 230짜리 콜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콜을. 자, 230짜리는 자, 기초자산 가격보다 아래에 있죠. 그죠? 233.68이 이제 이 행사가 지금 끝났다고 계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만기 때 이렇게 딱 끝났다고 계산했을 때 아니면 그 매일매일 종가가 끝났을 때 내 가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 행사 가격이 요 기초자산 가격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가격 옵션입니다. 내 가격 옵션은 행사가 가능해요. 그럼 프리미엄을 보자 이거예요. 프리미엄을. 요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 가격이 옵션 가격이 6.99로 되어 있습니다. 6.99. 자, 원래는 이게 얼마예요? 원래는 자, 230에서 233.68이니까 기초자산 가격에서 이 행사 가격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3.68이라는 수치가 나오죠. 자, 3.68이 뭡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만기가 딱 됐다. 코스피 200이 233.68로 끝났다. 만기가 돼서 끝났다. 그랬을 때 얼마로 결제한다는 얘기입니까? 3.68의 가격으로 결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가격이 6.69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99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3.68짜리가 얼마에 움직여요? 6.99에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 그러면 약 더블 가격이네요. 그죠? 약 더블 가격이네요. 한번 빼보십시오. 여기 얼마 나오나. 3.31. 이 3.31이 뭐예요? 시간 가치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그래서 시간 가치가 얼마로 나옵니까? 3.31로 딱 나오죠. 그죠? 제가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옵션의 가격은 뭐와? 내재 가치와, 그죠? 뭐로? 시간 가치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옵션을 보실 때 꼭 이거를 보시고 내가, 등가, 시간 가치가 얼마 남았고 어느 정도 평가가 돼 있고 제가 얼마까지 갔을 때 얼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옵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옵션의 가격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월물 좀 전에 보셨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월물 딱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233.68인데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외가가 되겠죠. 콜 외가가 되겠죠. 그죠? 외에는 뭐만 있습니까? 시간 가치만 지금 존재하는 거죠. 시간 가치가 이만큼씩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것이 도달하지 못할 때 기초자산 가격 가까이 도달하지 못할 때 이 시간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감소하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어느 때 많이 감소한다 그랬습니까? 중반 이후 기간적으로 중반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역시 풋옵션도 마찬가지고 콜옵션의 외가들을 보실 때 콜옵션 외가, 풋옵션 외가, 이 외가들을 보실 때 종반전으로 갈수록 프리미엄이 이 시간 가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옵션의 민감도의 세타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이 세타가 바로 시간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낸 민감도 중에 하나입니다. 델타, 감마, 베가, 세타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옵션의 민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지표, 가장 강력한 심리지표가 베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가. 그죠? 예. 지금 이번 주에 1월물 옵션 지금 이 프리미엄들, 외가들 프리미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이번에 3일 남았는데 지금 이제 3일 남았는데 이 프리미엄들이 외가 프리미엄들이 어떻게 죽는지 이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죽는지 요거를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아하 옵션의 민감도도 이제 감으로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옵션 가격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옵션 만기 주간입니다. 특별히 시장이 급락함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마켓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선물 옵션, 특히 옵션 만기 주간에 따라 가지고 옵션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선물로 봤을 때 230이 그렇게 호락호락 아래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주식도 많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선침해를 좀 검토를 좀 해보시고 분할 매수의 관점을 조금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아래쪽으로 기울어서 한 방향 쪽으로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옵션 만기 주간 투자 유의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대박벌스 시즌3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